알겠습니다.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 검찰이 국회의원이 그 종교단체로부터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면 검찰의 구형의 변처럼 정치단체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이제 그게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단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제 기자가 이학재 사장에게 도둑놈 신보라는 거 이학재 사장 겨냥한 거 같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사 사장하고요, 대통령하고요, 며칠째 지금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가 결국에 도둑놈 신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을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장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장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공사든 어떻든 간에 그 기관장들이 그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또 국정 철학에 왜냐하면 대통령 국민이 뽑아준 거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관련해서는 그 외화 밀발춘과 관련돼서 제대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다. 만약에 그런 일들을 그런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정확하게 업무에다 숙지를 못하고 하게 된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중개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서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이 주권자다. 그리고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라고 보면 대통령이 됐든 또 어떤 그 공직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민 앞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정 사안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보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떤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이 정책 제안들이 만들어져서 어떤 국가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탈모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그 탈모라고 하는 것이 미용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 그 다음에 또 취업의 문제, 다 이게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탈모 환자의 한 20, 30대가 한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외화의 밀반출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실제 책임 있게 되고 있는지 또 이 탈모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지금 혹시 잘못되고 있는 건지 이런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또 국민들이 보면서 뭔가 대안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국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그 국정 운영인 거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책임 행정의 어떤 그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께서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젊은 층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는. 아니, 당연히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탈모 환자의 한 40% 정도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지금 20, 30대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 자부심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취업의 문제 또 어떤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다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국가가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암을 붙이는 거는 사안을 왜곡시켜서 하시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탈모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건보의 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 또 정은경 장관께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재정에 관련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탈모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마치 무조건 뭐 재정에 대한 검토 없이 뭐 이 문제를 무조건 뭐 건보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좀 왜곡해서 주장하시는 거죠. 이런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조치 같은 거 없을까요? 이번 쿠팡에 이 김범섭 의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 국회 또 국민을 무시하는 그렇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좌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로 인한 그 피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당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글로벌 회사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국회 정부와 국회에 와서 그 대책을 얘기하고 함께 세워야 되는 게 응당 책임 있는 이런 그 태도라고 보는데 전혀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은 국회와 이런 또 정부 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국회법상으로 보면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 사실 이런 외국인이 해외에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고발도 하고 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 집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 여당 같은 경우에도 강경 지지자들이 있어요. 내란 점단 재판부라든가 등등의 계엄을 내란 문제 척결 같은 경우에서는 전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저는 뭐 전혀 아까 우리 최 의원과는 좀 반대의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 당은 아니고 국민의당이기는 합니다만은 국민의당이 뭔가 당명을 바꾸고 변화와 혁신을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북 도민의 민심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름만 허울 뿐이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실제로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반성해야 된다. 반성하고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반성 없이 이름만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다시 한번 속이는 것에 불과한 꼼수다. 이런 말을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하시고요. 그런 점에 정말 변화하고 싶으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아까 저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계엄을 하게 된 게 의회의 폭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바탕 위에 이름을 바꾸든 뭘 하든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에 대한 말하자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북에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또 그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내란에 대한 청산과 개혁을 해나가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전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잘 뽑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단